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 상승폭 그리고 하락폭도 일제히 크지는 않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독일 지수와 영국의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독일 지수는 0.11% 상승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0.04%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서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됨에 따라 이렇게 상승폭도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연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PCE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근원 PCE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였던 3.3%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3.2%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유럽 그리고 이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내년에 기대치보다도 더 많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서 다소 한산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독일과 영국 지수 강보합권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앙골라의 오펙 탈퇴 소식에 이번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같은 경우 0.44%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0.45%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유만 이렇게 소폭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02%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이번에 앙골라가 오펙에 가입한 지 16년 만에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시장에도 다소 크게 미쳐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감산으로 유가를 끌어올린다는 오펙 플러스의 전략이 앙골라의 이탈로 흔들리게 됐다면서 석유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유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21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했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나머지 7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WTI 가격 전망치를 연간 82.5달러로 올해 평균보다 소폭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전망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 가격 보시면 0.86% 상승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금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1.1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지 궁금한데요. 분위기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휴장했기 때문에 증시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규정을 개정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고치거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같은 크기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텍사스주의 오스틴시는 올해 단독주택 1개 필지 내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1개 필지 내에 집을 1, 2호만 지어놓은 소유자가 추가로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을 주도한 레슬리 풀 시의원은 오스틴의 주택 재고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주택 부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이외에 댈러스, 보스턴, 노던 버지니아, 미니아폴리스, 포틀랜드의 오레건주 등 다른 대도시의 용적률 제한을 상향 조정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카운티 지역의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알링턴 카운티의 주택 매매 가격 중간치는 전년 대비 21.5%가 상승했고 이 지역의 이사회는 단독주택 한 채 부지에 최대 6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 그리고 연립주택 등을 많이 지어 중간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 개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공급 증가 필요성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사이에서 정책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스타트업이 무려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올트먼 CEO가 오픈 AI CEO가 되기 전인 2010년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투자한 스타트업이 125개에 이른다고 보도하면서 벤처 투자 리서치 업체인 피치북을 인용해 그가 올해에만 20여 곳 이상에 투자했다며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스타트업은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는 헬리온 에너지로 2021년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외에 초음속 여객기 관련 업체인 붐 에비에이션, 노화 방지 관련 업체인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AI 웨어러블 업체인 휴메인 등에 투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만은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하고 2005년 로프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으며 이후 회사를 4,340억 달러에 매각한 후 하이드라진 캐피탈이라는 개인 투자를 설립했고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인 엑셀러레이션 Y 컴비네이션에 합류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즈에게 140억 달러에 인수된다는 뉴스로 보스턴 기반의 신경과학 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업체 카루나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47%가 급등해 317달러 8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인수업체 브리스톨 마이어즈는 2%가 상승해 52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즈는 카루나를 주당 330억 달러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했고 이번 거래에는 카루나가 보유한 현금 13억 달러를 포함하며 해당 거래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카루나는 임상 단계의 조현병 후보 물질인 카엑스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해당 물질을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약품은 알츠하이머와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질환들을 위해서도 개발 단계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미주호는 해당 약물이 여러 용도로 승인된다면 연간 매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브리스톨 마이어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신경과학 의약품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새로운 매출 성장을 촉진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과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케이스실러의 10월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5%의 상승이며 이어 전미 주택금융청인 FHFA의 10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02%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함께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0.02% 하락하면서 2,5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60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나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은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약보 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6%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85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소폭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수급 상황 통해서 어떠한 주체가 또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기록됐는데요. 개인이 2,05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373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2,386억 원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이 8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도 확인해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여파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 줬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네,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삼화전기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은 21,000원에 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제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히토류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오늘 시장에서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더 확인해 보시죠.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그리고 상신전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거둔 영향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발표했던 이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8.6%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 연도 기준 2024년 1분기에 이 매출 4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11억 2,8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3%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봤을 때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렇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풀이고요. 제한적인 공급 기조와 전환 투자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대부분 이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선단 공정과 HBM 수요 강세를 전망을 하면서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도 메모리 탑재량 증가로 인해서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이 됐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확인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도 일제히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그래프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OLED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OLED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IT용 OLED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41%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삼성과 LG 등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OLED 관련 종목으로 야스가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고요. 22% 넘게 급등해 줬습니다. 11,060원에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야스 같은 경우 금요일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 장중 고점 11,77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중에 이 증착 공정 장비에 속하는 증착 시스템 그리고 증착원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다 양산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야스가 유일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야스가 OLED 대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I 컴포넌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 컴포넌트도 대표적인 OLED 관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I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 확대 기대감도 안고 있지만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상인 네마틱을 관측했다라는 소식에 이 카이럴 네마틱 액정을 이용한 반사형 편광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 컴포넌트의 주가가 급등해 줬습니다. 2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8,3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